안녕하세요. JTB 뉴스 채널에서 선보이는 JTB 인물탐구 4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JTB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북 지역 14개 시군 단체장 출마 예정자와 교육감 출마 예정자 개개인을 조명해보고 또 탐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약 30분가량의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 만나봅니다. 이돈승 완주 교육거버넌스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인물탐구 출연하신다고 주변 분들께 좀 알리셨나요? 네, 좀 알렸는데요. 예. 네, 많이 좀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지금껏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경력들 자랑해 주시죠. 네. 전 그 산 좋고 또 물 맑은 곳 하면 완주잖아요. 예. 거기서 구임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향인 구임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전라고등학교, 요즘에는 명문이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전라고등학교에 수학하고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네. 그리고 대학 재학 중에 자원에서 그 병역 의무를 이행합니다. 31개월간.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요. 졸업과 동시에 지금은 금융감독원이죠. 그 보험감독원에 제가 입사를 하죠. 근데 그곳에서 사회민주화 운동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근무도 잘했어요, 저요. 네. 제가 검사역으로서 역할도 잘했는데 사회민주화 운동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은행,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노조 의장을 맡아서 거기 보면 금융도 보면 저희가 보면은 적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막는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김대중 선생님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입니다. 대통령 만들기에 좀 참여도나 부탁을 받고 과감히 떨치고 나와서 대선기획단의 실행기획위원으로 해서 좀 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시고 저는 대통령 인수위 있죠. 그 경제분과의 행정관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 정부를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 연후에 이제 고향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38세의 나이로 제가 완주군수 선거에 좀 도전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가 그 젊은 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완주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어요. 저를 42%를 얻었지만 낙선했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계시잖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에 이제 모든 저희 정열을 바치려고 그래서 선거대책위원회의 조직본부에 이제 부본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지금 대선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전에 준비해온 사진도 몇 장 보면서 인생사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볼게요. 예. 이 사진 어떤 사진일까요? 감회가 새로운데요. 전두환 이순자의 발걸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해서 그 전두환 이순자를 제가 강하게 몰아붙였죠. 유세 때요. 그래서 그때 국가원수 모독죄로 제가 걸려가지고 당시라면 총학생회장 선거 때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게 이제 그 선거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상당한 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기는 조영빈 총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저를 많이 커버해 주셔가지고 직무를 제가 수행을 잘했습니다. 예, 유세 때부터 사실 고난의 길이었지만 네. 그러셨구나.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큰딸인데요. 지금 6년차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 그래도 인권검사의 역할을 본인을 잡으러 하고 있고요. 보니까 총장님으로부터 또 상도 받았어요. 네. 그 인권 검사로서의 그 인정을 받은 거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딸을 왜 오늘 소개를 하냐면요. 제가 다녔던 구의초등학교, 구의중학교, 시골학교잖아요. 농촌학교. 당시에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이 굉장히 우리 시민사회 쪽 특히 그 농민회를 비롯한 그런 양심 세력들이 주창을 했죠.
그때 제가 저희 큰딸, 작은딸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야, 농촌을 살리고 운동에 동참해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 구이초, 구중학교 제 후배입니다. 두 딸이 다. 거기에서 학원 한번 제가 못 보냈어요. 뭐 대학교, 고등학교 학원도 가지 않았는데 또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흙수저지만 그래도 당당히 검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예, 자랑스러워하시는 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제가 옆에 있지만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완주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할 때예요. 저는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완주군이 전국에서 문재인 후보 득표율 1위를 하면 맞아. 그래갖고 솔직히 제 속마음은 완주군이 예산 좀 많이 따오라고. 박성일 군수님. 예. 그리고 안호영 의원도 좀 힘 좀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완주군의 농촌 마을 곳곳 논두렁 밭두렁 다 타면서 했던 선거였고 지금 저희 계신 분들 운동원들이 저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65.9% 그래가지고 65.9% 전국 6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꽤 높은 득표율이었네요. 지금 자부심 있는데요. 예. 다음 이재명 후보 또 1, 2위를 또 득표율 1위를 한번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처음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참 돌아보면은 아픔이죠. 그 넥타이 부대 아시죠? 저희 80년대 후반에 넥타이 부대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그리고 양심 세력은 다 민주화 운동가였어요. 예. 그 시대의 참상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요즘 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사실 그분들의 그 권력을 향유하려고 하는 욕심은 탄압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박종철 열사라는 분이 그 고문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6월 10일 60 민주항쟁을 준비를 하고 그런 사유였어요. 그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의 대학생 대표자의 회의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총학생회 출신으로서 저희들 연대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항시 현장에 끝나면은 광화문으로 또 종로, 파고다공원, 또 동숭로, 때로는 또 그 연희동의 연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때 바로 저기 나오는 사진에 이한열 열사가 6월 9일 날 최루탄에 피격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7월 5일 날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정부의 그때 당시에 유정자들은 위기를 느꼈죠. 그리고 국민의 그런 저항을 순수하게 받은 건 아니고 밀려서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6.25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6.25선언 직후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동교동의 김대중 선생님을 제가 찾아뵙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 위치에서 사회민주화를 위한 역할이 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것이 이미 서두에 말씀 올린 결국 노조를 제가 해야 되겠다. 왜? 당시에 정말 그 직장도 비민주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조를 그때 당시에 주도해서 아마 전국의 공공기관에서는 6.29선언 직후에 최초의 아마 공공기관 노조로서 설립된 것이 기억이 제가 맞을 겁니다. 제가 주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지역에 와서 출마도 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정치인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기에 지금 사진 나옵니다. 저게 지금 제가 만으로 38살, 사실 사회 나이는 40살이었는데요. 그때 출마했던 모습인데요. 지금 보니까 뭐 저런 시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혹은 인간 이돈승으로서 본인의 가장 큰 장점 무엇이라고 보세요? 장점이요?
저도 뭐 여느 분들하고 다르지 않게 살아왔죠. 그래서 뭐 저에게 크게 장점이라고 할 건 없는데 단 제가 좀 들었던 얘기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네, 참 이돈승 결단력 좋다. 이돈승에게는 그거 하나는 배울 만하다. 두 번째, 이돈승 그리도 너무하게 책임은 미루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 배경들은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막 초, 중, 고등학교는 못했고요. 대학교 그리고 감독원에 제가 근무할 때 하여튼 리더로서의 역할은 계속했어요. 근데 저에게 좀 그런 학습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일단 소통은 하지만 결정은 결국은 리더가 해야 되는 과정에서의 저는 그걸 남에게 미루진 않았어요. 이제 한 사례로 보면 제가 감독원에 노조위원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회민주화에 제가 굉장히 큰 덕목으로 봤던 것이 낙하산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관치구명을 계속 집권 세력은 획책을 하거든요. 그러면 특히 재무부 모피하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그 관련 기관에 낙하산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저희 기관에도 임원들은 항상 재무부 출신이었어요. 예. 근데 이걸 막지 않고 부정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승진을 통한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저지하는 운동에 돌입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동지들, 조합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거기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지 않냐.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제가 노조의 동지들을 함께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이것은 제가 김대중 선생님께 들었다고 했잖아요. 역할이. 저는 이거 꼭 해야 될 소명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밀어붙였죠. 그때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우려를 했지만 결론은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 근절시켰어요. 그 이후에 내부 승진을 가져왔죠. 저 인기 좋았어요. 그래서요. 그걸 제가 수행해내고 제가 그 미움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사용자들 측 입장에서는 저에게요 핍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도 거론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이돈승을 있게 한 자산이 됐다 이렇게 제가 봐도 될까요? 어떤 결단력이라든지 책임감 그럴 때 그때 당시 이제 저렇게 투쟁하셨던 경험들 이런 것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단점이나 부족한 점도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나오는 게 제 식구입니다. 지금 현재 제 어머님, 제 처 그리고 아이들 큰딸 작은딸. 제가 그 가족들에게는 참 무능한 가장이었죠. 왜 가정경제 책임을 제가 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회피를 많이 했죠. 제 처가 옷가게도 했고요. 그리고 횟집도 운영을 했어요.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참 여러 가지 가족들에게 힘들게 했던 부분들 아마 정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공통점일 수도 있다고 봐요. 미안함이 남아 있으실 것 같다. 제가 정말로 미안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 가족에게 제 마음을 한번 보여도 될까요? 네. 여보, 오연숙 권사, 참 당신의 기도는 나의 큰 힘이네. 근데 정말 내가 당신 사랑한 줄 알지. 그리고 혜진아, 혜민아, 아빠 너희들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너희 정말 사랑해.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계속 그 사랑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